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다면 어떨까? 실명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와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한 번 손상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망막과 시신경. 우리 눈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급성기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여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서서히 진행해가지고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이 있겠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잘 알려진 당뇨 망막병증,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까지 이 3대 실명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하다. 실명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TV닥터, 오늘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실명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용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우주를 관측해서 지동설을 입증한 과학자 갈릴레오. 네, 어릴 때 여러분 위인전 같은데. 그렇죠. 네, 예. 네. 박동원 선생님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노년에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렇다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얘기? 이분이 오래 사셨는데 네네. 70대 중반에 시력을 잃으신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더 불행한 거는 요즘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괜찮던 시력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질병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질병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니랍니다. 요즘은 후천적으로 실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에서는 주제를 지금 당신의 눈이 멀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안과의 이종헌 전문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네. 제 눈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히 불편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하시는데요. 젊어요. 아니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50%가 넘는 시각장애인들의 질환 대부분의 그 중요한 3대 질환이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50%가 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선천적인 질환에 의해서 실명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에 별 눈 문제 없이 사시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운이 나쁘게 이런 건데 그 위험한 분들,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이나 그리고 나이 관련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생겨서 우리 안과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그 병이 많이 진행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뇨라고 하는 신체적인 질환에서 오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당뇨의 유병기간, 그리고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당화혈색소의 높은 수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그런 당뇨 망막병증에 이완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조절이 안 되고 오래 계속될수록 이제 쉽게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가 나이의 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나이의 증가는 사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정 가능한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흡연, 그리고 비만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이, 흡연, 알려져 비만. 있습니다. 녹내장은 어떤가요? 녹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알려져 있는 위험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높다든지 주변 가족분들 중에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도근시 예. 이런 분들은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당뇨성 망막증이 특히 그런데 이제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 특별히 이렇게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네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안과부터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뇨가 발견이 되면 어제부터 처음 생긴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는 진행을 이미 해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동안에 아마 망막도 많이 상했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안과에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기 검진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대 또 60대 이렇게 되면 정기 검진을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질환마다 다르게 되겠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 보통 제1형 당뇨망막병증과 제2형 당뇨망막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성인이 돼서 우리가 이완되는 2형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진단되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 경과에 따라서 그 주기적인 경과 관찰하는 시기가 길게는 1년 혹은 6개월에서 심한 경우에는 2, 3개월마다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네.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받으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네, 심하지 예.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 예,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안과는 뭐 네. 안경 아니면 네. 다래끼라고 특별히 그러죠. 갈 뭐, 일이 별로 뭐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네. 안과도 정기적으로 네. 가서 꼭 어디 불편함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검사를 받는 게 좋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 네.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녹내장 황반 변성 네. 이걸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그렇죠.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당뇨 망막병증. 네. 발음하기 어렵네요. 자, 여기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물론 뭐 당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자체 단독으로 오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일단 먼저 당뇨라는 전신 병에 네. 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에 있는 이런 미세 혈관에 매우 많은 손상이 가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눈의 혈관에 손상이 가게 되면은 네. 혈관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제거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참 것이 많이 나네요. 망가지면서 예. 결국에는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이 망막 조직이 허열이 생기면서 예. 없어야 되는 나쁜 혈관 조직들이 막 생기게 예. 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의 모습들이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혈관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예. 미세 혈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 결국에는 심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예. 신생혈관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잘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거 보시다시피 예. 예. 왼쪽에 있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당뇨의 초기에 볼 수 있는 소견들인데요. 예.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대부분 환자들이 내원하셨을 때 네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십니다. 예. 자, 그럼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시력에 특별한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그러면 뭐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고 뭐 다른 증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 당뇨망막병증 환자들이 내원하시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보통 내과적인 질환으로 당뇨를 진단받으셔서 안과에 가서 눈에 당뇨망막병증이 없는지 한번 검진을 아까 해보십시오. 얘기했죠.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네네. 아니면 기존에는 미처 몰랐다가 어떤 시력적인 증상, 보통은 이제 심해진 경우에는 눈에 뭔가 떠다닌다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시력 감소를 보여서 이미 심해진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시는 예.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당장 가봐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이 황반이라고 하는 즉 우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예. 혈관, 미세혈관의 변화에 의해서 체액이 축적되면서 부종이 오는 당뇨 황반 부종도 있게 되겠는데요. 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정상적인 황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부분이 약간 배꼽처럼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요. 당뇨 황반 부종의 경우에는 황반부의 미세 혈관에
변화에 의해서 병적인 변화에 의해서 삼출물 그리고 부종, 체액이 쌓이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중심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태까지 가면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리미리. 우리나라처럼 병원 가기가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저렴한 나라도 없고 여러분들 꼭 아무 증상 없더라도 그냥 한번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왔다. 이렇게 한번 안과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둘이 손잡고 같이 갑시다. 가자고. 근데 아까 증상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무 증상이 없을까요? 그래도? 그럴까요? 어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식 당뇨 망막병증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새로운 혈관 조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혈관 조직, 즉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출혈의 경우에는 눈 속에 가득 차게 되면서 경한 경우에는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렇지만 되게 심한 경우에는 정말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될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신생혈관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출혈뿐만이 아니고 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눈에 증식막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심하게 견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떨어지는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환이 오면서 진짜로 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나요?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레이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눈 안에 특수한 레이저 빛을 쏘아서 이런 황반부라고 하는 즉 시력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해서 눈 안에 있는 허혈을 상태를 개선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셔서 결국에는 유리체 출혈이나 이런 진행한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보시는 눈 속에 수술이 필요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런 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이죠. 맞습니다. 저렇게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회복이 되시겠죠? 어떻습니까? 회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자의 그런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는데요. 단순한 유리체 출혈의 경우에는 이전에 보이던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그런 성공률이 다르다 하겠는데요. 대체로 견인 망막 박리가 있거나 증식막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63에서 87%. 그리고 단순히 유리체 출혈만 있거나 증식막이 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88에서 98% 정도의 해부학적 성공률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도 좋아지시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73에서 82%에서 0.025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큰 글씨, 큰 글씨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적당히 잘 잡아서 이제 다행히 치료를 받아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된다면 좋은데 그 치료를 해야 될 그 적정 시기를 놓친 경우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늦게 갔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우리 눈에 결국에는 눈에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나 레이저 치료 이런 기타 등등의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 같은 게 있겠네요. 언제까지 오면 가능하고 언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그런 골든타임 같은 게 있나요? 네, 사실 또렷한 골든타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그런 초기에 증상이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들의 경우에는 즉각 우리가 필요한 때에 즉각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TV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명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금 당신의 눈이 멀고 있다. 예, 주제를 가지고 부산의료원 안과의 이종헌 전문의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명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만나보겠습니다. 3살 위 형님이 35세 정도 될 때 녹내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이래 항상 관심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눈앞이 좀 뭔가 좀 침침하고 가리는 듯 해서 그 병원 방문해서 검사를 하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앞이 흐릿할 뿐이지 다른 뭐 통증일까? 통증 같은 거는 못 느끼고요. 조금 뭐 백내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백내장 초기 증세인지 이래 착각할 정도로 약간 흐릿한 느낌. 그러고 좀 밤눈이 조금 어두웠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예. 근데 널리 이제 이미 알려진 바로 실명이 된다고들 하니까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제 늦추는 안약을 이제 사용해서 늦춘다 하니까 일단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고 계신 치료는 안약? 예, 지금 현재 한 2주쯤 됐는데요. 안약을 지금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약 좀 넣으시고 증상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으세요? 나아진다고는 못 하겠는데 지금 한 2주쯤 됐으니까 안압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보다. 네, 환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가족력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본인도 얘기를 있다는 걸 했잖아요. 알게 됐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또 딸이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적 질환이 어떤 부모님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제분이 100% 이 병이 걸리느냐 꼭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요인과 어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적인 질병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다른 변수 이런 게 질환에 모두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요즘 뜨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뭐죠? 뜬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만 예. 이름도 어려워요. 황반변성. 황반변성. 황반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병인가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황반이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가 처음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에서 물체를 우리가 응시를 할 때 그 빛이 정확하게 맺히는 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즉 망막의 특정한 영역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부분에 어떤 변성이 생긴다 예. 해서 황반변성이라는 그럼 잘 이름이 안 보이겠다, 그죠? 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주시를 할 때 생기는 부분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시야결손이 생긴다든지 예.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급격한 시력 저하나 어떤 암점이 보인다든지 네. 중심부에 암점이 보인다든지 예. 이러한 시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 이런 황반변성이 오는 보통 질환은 예.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예.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이런 황반에 생기는 모든 망막 질환을 통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망막의 기저층에 어떤 여러 가지 침착물들이 쌓이면서 예. 결국에는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막 상피 세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망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예. 시세포가 결국에는 조금씩 망가지는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노폐물 같은 게 쌓이는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쉬운 얘기인데 예. 결국 노폐물이 쌓인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이해하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의 종류, 예.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네. 당뇨 망막병증에서도 저희가 병의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경우에도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진행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크게는 건성 황반 변성 그리고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우리가 사우나가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생겼냐 하면은 건성 황반 변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망막 색소 상피 세포 밑에 이런 침착물들이 쌓이면서 이런 세포들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사멸되면서 그런 시기능을 잃게 되는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질환을 통칭해서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이런 진행된 황반 변성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눈에서 이제 큰 혈관층이 하나 있습니다. 망막 아래쪽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큰 혈관층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혈관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이런 나쁜 혈관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황반 변성도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신생 혈관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황반부에 보시다시피 심한 출혈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아까 그 나쁜 혈관들이 터져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내가 당뇨가 있으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근데 황반 변성은 내가 뭐 이게 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 자가 증상 같은 게 없어요? 자가 진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슬러 격자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암슬러 격자요? 안과에 방문하셔도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둑판 모양의 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점을 주시하셨을 때 이렇게 똑바로 수직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정확한 직선 그리고 정확한 간격 그리고 그 직선의 선의 그런 굵기라든지 선명도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황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옆에 보시다시피 선이 왜곡되어 보인다든지 휘어져서 이렇게 그 간격이 넓거나 좁아 보인다든지 혹은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부분에 암점이 생기는 경우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시할 때는 사실 주시점과 그 주변부 시야를 통칭을 해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양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한쪽 눈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두 눈을 뜨고 보실 때는 그 한쪽 눈에 질병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한쪽이 있어요. 보상을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반 변성의 치료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초기의 건성 황반 변증은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중기 이상의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시기를 보충함으로써 그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항산화 물질, 즉 비타민 C, E, 그리고 아연, 그리고 지아잔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진행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먹으면 도움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황반 변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생혈관이 생기는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출혈 조직을 조금 없애고 신생혈관을 억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구 내에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는 안구 내 주사 치료라든지 특수한 레이저 치료를 눈에 쏘아가지고 그러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치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얘기만 들으면 약간 끔찍할 수도 있는데 안구 내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는다. 생각보다 이게 뭐 그렇게 아픈 게 아니고 요즘 이렇게 일부는 보험이 되고 보험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비용 문제가 뭐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치료를 받으면 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실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서. 조금 제가 또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서 계속 죄송한데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이런 시기 보충을 하면서 진행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이런 신생혈관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력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된 그러니까 시력 저하를 너무 이제 심하게 생겨가지고 내원하신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런 망막 조직이 이전처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 개선이 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오늘 이 실명 질환 후천적으로 전체 이 시각장애인의 반 이상이 차지한다는 게 저는 사실 처음엔 깜짝 놀랐거든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3대 실명 질환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황반변성.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녹내장인데요. 녹내장 다들 잘 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르실걸요, 아마 잘. 녹내장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 네.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눈의 구조에서 보셨듯이 그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곳에 보통 시신경 섬유들이 한 다발로 모여서 머리로 가는 하나의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원인, 특별하게는 이제 안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이런 안압 상승이 중요한 요인이 돼서 그런 시신경 유두에 기계적인 압력 그리고 그 부위에 여러 가지 허혈성 손상 그런 게 기전이 돼서 천천히 시신경 섬유들이 이제 망가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녹내장의 분류를 보셔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녹내장의 분류는 사실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발성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성이라는 거는 뚜렷한 안과적 혹은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신경이 결손이 생기는 녹내장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원발성, 즉 원발 개방각 녹내장 혹은 원발 폐쇄각 녹내장 이름이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이 녹내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눈의 앞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요. 앞부분에는 이 방수라고 하는 우리 체액이 공간을 이루고 있어서 특정한 우리 눈의 압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뒤쪽에 선모체라고 하는 곳에서 방수가 생성이 돼서 눈의 우리 애기동자라고 하죠. 동공을 통해서 앞쪽으로 흘러나와서 보시면 섬유주라고 하는 우리 눈이 방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압이 적정 안압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런 방수가 나가는 통로, 즉 섬유주에 저항이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 안압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이런 만성적이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도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원발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것은 각막이랑 우리 홍채가 이루고 있는 이렇게 각이 있는데요. 이걸 전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기전에 의해서 이런 방수가 흘러가는 경로가 동공 부위에서 차단이 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여기 있던 고여있던 방수가 이 홍채의 뿌리 쪽을 계속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방각이 폐쇄가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방수가 섬유주로 나가지 못하면서 계속 방수가 생성은 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발 폐쇄각 녹내장은 녹내장 중에는 또 특징적으로 심한 안통, 시력 저하, 충혈, 극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두통까지 호소하게 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녹내장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분류하고 녹내장의 이제 증상까지 다 말씀을. 안압 상승에 대해서. 근데 앞서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진단, 증상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즉 가족력이라든지
혹은 안압이 한 번 정도라도 높았다든지 혹은 이전에 안과 검사를 받았는데 시신경이 형태가 조금 이상하다. 혹은 시야 검사를 했었는데 시야 검사에 뭔가 좀 이상하더라.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녹내장 의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마다 경과 관찰을 하면서 예. 녹내장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지 예. 면밀히 관찰을 해서 조기 진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예. 네, 맞습니다. 시야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아까 네, 그림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 예. 그죠? 네, 그래서 녹내장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녹내장의 정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즉, 녹내장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학적 변화. 자료화면에서 보시면은 세극등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적인 녹내장에 의한 변화가 먼저 관찰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녹내장에 의해서 변화가 관찰되면은 그에 합당한 시신경의 소실이 먼저 관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시신경이 소실되게 되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런 게 시신경의 결손이 보이게 되겠고요. 예. 아 그러면은 이분은 뭔가 녹내장이 의심된다. 예. 그러면은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이 결손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시야에 결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그 부분만 않습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부분이 안 보이더라도 예.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인지를 못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시야 검사를 통해서 예. 이런 해당 부분에 시야 결손이 있는지 네. 시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진단까지 하러 왔고요. 예. 그러면 녹내장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네. 네. 또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자꾸만 한번 안타까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녹내장도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없는 예.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좋은 치료의 목적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게 참 진행을 억제하고 예.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녹내장의 네. 치료는요? 네. 치료는 보통은 이제 우리 녹내장이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이 안압이기 때문에 예.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압보다 보통은 조금 더 낮추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한 치료로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안약을 점안하는, 즉 녹내장 안약을 점안해서 안압 하강을 달성하는 치료가 있겠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런 녹내장 안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예. 녹내장이 계속 진행한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병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크게 이제 약물로 치료하고 또 수술도 하시고. 치료는 두 가지 네, 맞습니다. 크게 예, 예. 치료 방법이 있다는 그럼에도 말씀이군요. 불구하고 이제 안타깝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는 네. 너무 말기에 오시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네.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예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병들을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안 오게 실명 질환을 예방하는 예방을 하려면 어떤 네. 어떻게 방법들이 할까요?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당뇨 망막병증이랑 그리고 나이 관련 항반 변성, 예. 녹내장에 대해서 녹내장까지. 이렇게 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기에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정기 검진을 하셔야겠는데요. 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데 아직 검진을 한 번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으셔서 당뇨 망막병증 검진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예. 나이의 증가가 사실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이긴 한데 예. 교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외에 흡연이라든지 그리고 비만 이런 예. 게 황반변성의 발병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흡연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전에 흡연하고 지금은 금연을 하셨더라도 예.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흡연은 가급적이면 예. 안 하시는 게 황반변성의 발병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담배는 그런, 뭐 몇 네. 시간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녹내장은요.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분류를 설명드릴 때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네네. 폐쇄각 녹내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금 좁은 범위에서 말하면 안압이 21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오히려 21 이하
즉 보통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안압을 우리가 정상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높은 병인데 나는 안압이 정상인데 왜 녹내장이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압이 20일보다 적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부정맥이라든지 혹은 심장 질환, 이런 출혈,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발병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인을 한 번쯤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미리 사전에 진단을 검사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룬 3가지 질환이 보셨다시피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시력이 저하된다거나 뭔가 이게 증상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안과를 내원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전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시신경 손상을 받아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눈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모든 게 글자 넉 자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예요? 조기 검진, 조기 검진. 정기 검진, 네, 맞습니다. 후회 막심.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검사 여러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부산의료원 안과의 이종헌 전문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